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컴퓨테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이거를 마지막 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또 우리 둘 사이에서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나야 건축 설계 쪽이고 진짜 그냥 컴퓨테이션 자체니까 엔지니어링 자체니까. 근데 이때 내가 공주대도 한번 해가지고 강의해서 그렇지만 김홍민 씨도 보고 있으면 야, 이 레벨이 다르거든. 레벨이 되게 일반적인 뭐라 그러나 나도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냥 아이디어가 한국에 소개해주는 수준하고 완전히 깊이 가서 이걸 꿰뚫고 있는 건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우리는 되게 그랬어. 우리 한 10몇 년 됐나? 이 정도만 됐나? 그렇지? 맞다. 그렇죠. 우리가 10몇 년 됐지. 그 정도 됐죠. 내가 9년을 잠깐 왔을 때 봤던가? 8년 전인가? 9년도. 그쯤에 봤으니까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마침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내 학생이야. 내 사무실에서 지금 인턴 겸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 맨날 얘기해. 맨날 뭐 한대. 게임마다. 그래서 컴퓨터 하래. 잘해라. 그래서 뭐 하냐 물어봤더니 뭐 한대.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누가 발제도 하고 하니까 하다가 서 내가 기회 되면은 그때 공모전을 이제 한참 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냥 같이 커피 한잔 할려? 나도 이제 남수도 본지 오래됐으니까 해서 이제 그냥 한번 이제 그냥 사석에서 보면 좀 좋겠다 싶어 가서 했는데 또 혼자 보면 귀찮아. 그래가지고 불러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사실 쉽지 않죠. 사실은 약간 포멀한 자리가 한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 겸 뭔가 지적인 거를 해결해서 해소하는 기회가 좀 좋겠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표 교수님은 제 예전에 20대 때 후반에 이제 해외 나가고 취직하고 유학 준비할 때 도움 많이 준 약간 빛과 같은 존재였죠, 나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콜롬비아 다니실 때 방학 때 이제 그치. 백팩 메고 반바지에 와가지고 그때 올 때마다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듣고 저한테는 되게 계속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와서도 종종 계속 연락드리다가 또 오늘 또 이런 이야기 나눌 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부르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쨌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서 우리 수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야기하고 나도 강의할 수업에서 말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사실 질문하고 거기서 막 확장되는 게 가장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깨우치는 게 많지. 배우는 게 많은 거니까. 이렇게 있잖아. 저도 보면은 학교나 약간 이렇게 권력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질문을 하면 답을 주면 그 다음 피드백을 못 하더라고. 좀 힘들어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권력 관계 없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핑퐁 두세 번 정도 하면 그때 이제 똑같은 페이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기획실 자동화 같은 거를 많이 하죠. 부동산에서도 하고 막 하잖아요. 땅 치면은 딱 알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코딩하고는 많이 컴퓨테이션 연결됐다고 난 보거든요. 왜냐면은 조건값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놈 하는 이 컴퓨테이션 나도 막 책도 주고 와서 막 대답해 보는데 이건 엄청나게 방대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아마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야. 답변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설계면 설계, 엔지니어링 측면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조금 평상시에 공부했던 것도 나도 우리도 맨날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해.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컴퓨테이션이 뭐야? 네, 맞아요. 컴퓨테이션이 뭐야? 그러니까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 설계하는 사람들과 설계를 하다 보면 요구사항들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추가되고 진작 얘기해줘야지 또 다시 흔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UI부터 시작해서 그 알고리즘을 엑스큐션 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리도 막 그쵸? 중구난방으로 되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가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만 갖고도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왜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느 조직에 가든 꼭 컴퓨테이션뿐만 아니라 뭐 설계를 하던 아니면 되게 전통적으로 well defined 되어 있는 구조 밑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전체적인 슈퍼바이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걱정하고 가는 비전이 없이 하면은 뭐든지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국적인 상황이 좀 더 포함이 돼서 더 약간 뭐랄까 산으로 가는 게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제가 그 엊그저께 군대 선임 중에 한 명이 이제 정림에서 한 20년 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와서 정확히 저쪽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이제 MZ 친구들이 와서 세상을 바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걸 엑스큐션하고 위해서 돈을 집행하고 콘트랙트를 따오고 결정을 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날로그야. 여전히 아날로그고 그 밑에서 숙성되어 있던 분들이 CAD로 빠르게 뭔가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었거든. 이미 그쪽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돼? 약간 이런 멘탈리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자리를 잘 잡은 설계사무소의 어떤 벌어지는 행태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은 그 부분을 엔지니어링 해야지 이 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과도기야. 안타깝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들이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실무에 가셔서 팀장을 달고 실장을 달면 바뀔 거야 세상이.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의자를 꾹 눌러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부분들을 안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열심히 컴퓨테이션 공부해서 갔어 그 자리에. 근데 누군가가 또 다른 뭔가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그거 시키겠어요? 하라고 시키겠어요? 많이 안 해. 왜냐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불안하단 말이야. 여러 가지 요소로 내가 하던 부분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트업 환경에서 좀 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좀 수평적으로 서로 좀 더 언더스탠딩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저도 계속 옛날부터 주장했지만 이런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회사에서 CEO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CTO랑 항상 붙어 다니면서 이제 미팅도 하고 막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코드를 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알아야 돼요. 큰 비전을 알아야지 아키텍팅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루루루 절루루루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건 빅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 우리가 되게 웰 디파인드 해 보이지만 거기서도 저는 계속 얘기하는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설계자와 직장인이 나눠지겠죠. 디자이너와 직장인이 나눠지고 개발자와 직장인이 나눠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직장인이라고 하면 그냥 퇴근했다 끝. 주말에 놀고 회사 가서 시키는 거 하고 필요한 거 업무 공부하고 이건 직장인으로 정해 분리를 하고 진짜로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설계하는 사람은 끝난 다음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왜 쉬지 않고 일을 하냐고 저 사실 지금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이에요. 어저께도 작업했다가 오늘도 지금 작업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일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안 쉬고 머릿속에 메모리에 둥둥둥 떠놓고 집중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는 미국 회사 다니고 있고 약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면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그런 수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누울 자리를 보고 이제 발을 피고 이래야겠죠. 만약에 내가 한국에 그런 회사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피팅을 해야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필요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건 정치적인 거죠. 이미 정해지는 상황들이고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다 보면은 그쵸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열심히 짰는데 다 뒤집어 엎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개판으로 짰는데 어쨌든 러닝하니까 워킹하니까 계속 써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바쁘다 보면 또 다시 손을 못 대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또 카피해가지고 또 새로 수정해서 만들고, 그러면 요거 수정했는데 요건 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개발 경력이 쌓아질수록 이제 좀 더 뭐랄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설계가 이제 클라이언트도 만나고, 클라이언트 되게 다양한 클라이언트, 진상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서 돈 많은 럭셔리한 클라이언트까지 만나다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이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를 안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의 문제보다도 그냥 이 도구를 활용하는 우리의 경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해야겠죠. 네, 이거에 대한 툴을 갖고 우리가 집착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딱 더 뜯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여러 단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CS를 전공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아키텍팅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그거에 대응하는 코드들은 사실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코드 레이어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CG가 날줄을 엮을 수 있는 의미구 있는 어떤 함수들이 그 윗단에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상위에 있단, 자세히 안 나누고 세 등분으로만 나눠도 제일 상위에 있다는 이제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와 대응하는 거겠죠. 여기서의 클라이언트는 뭐다? 회사, 직장, 상사.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회사 다녀도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시키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내 클라이언트야. 연봉도 올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편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 계속 끌려갈 수 없단 말이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성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끝단에서는 최대한으로 얘네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이 중간 단계에 내가 의미 있는 문제 해결된 것들을 CG가 날줄을 엮는 단어로 해놓는 거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부분의 것들이 되게 리치해져요. 많아져. 그러면 솔직히 지오메트리나 건축 디자인 쪽에서 오는 그런 컴퓨팅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큰 의미에서 되게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살짝만 바꾸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라이브러리화 시키고 아키텍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물어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저희는 코드 리뷰 같은 것도 하거든요. 코드 리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드 리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관점에 따라 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쓸데없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눈에는 이걸 굳이 왜 써야 돼? 더 좀 이쁘게 압축해서 그러니까 좀 더 네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혹은 네가 한 달 뒤에 보면, 저도 까먹거든요. 한 달 뒤에 보면 뭔지 몰라. 그거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짜라라고 하는 게 그게 맞을 수는 있어. 그리고 CS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선호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내 슈퍼바이저가 그러면 맞춰주는데, 이제 내가 슈퍼바이징을 하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열어놓거든요. 다 주석을 닫아놔요. 이건 언제 되는 건지. 그래서 원래는 요거를 바로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요. 넘기고 해서 끝내요. 근데 넘길 때 다 의미가 있는 토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딱 디버그를 하거나 누가 야 여기서 뭐 하나 추가했을 때 여기까지 안 들어가고 요 단에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키텍팅이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이번에 이제 대학원 수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일단 경험을 해야 돼. 일단은 당해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피드백들이 조금 이렇게 쌓여야지 이게 탁 이렇게, 왜 그런 얘기잖아. 티어리가 이만큼이고 누가 교육을 이만큼 받는다면 경험이 이만큼이거든. 경험이라는 선생이 실패라는 그 학습 과제가 진짜 유익합니다. 성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피드백 없나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툴을 만들 거야라는 이제 어나운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툴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그 전해부터 있었고, 그 해 PE들이 이제 로드맵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 로드맵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뻔하잖아. 벡터, 라스터 데이터 혹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뻔하거든. 그러면은 이 로드맵을 쭉 보면 일단 로드맵이 요게 정말 키 피처들이구나 보면서, 이 키 피처들을 통해서 요거 나올 수 있고, 분명히 요거 하면 분명히 요거 나온다 감이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 공학을 그러니까 디그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도메인 날리지가 되게 스트롱하죠.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결국에는 아무리 설계 쪽 뭘 알고리즘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뭐냐면, 가장 벤치마크 할 프로그램이 뭐냐면 CAD 시스템이에요. CAD나 마야나 레빗이나 이런 CAD 소프트웨어들의 사실 그
필러스피가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끝단을 코드화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아이콘화 시켜서 사용자들한테 그냥 조합할 수 있는 프리덤을 던져준 것 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해. 다 예측이 가능. 아무리 이사믹 CS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 속된 말로 이렇게 아무 연필로 설계하시는 설계 소장님이 아무리 볼을 여기저기 던져도 대충 예측 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미리 작업할 때 요거 이렇게 쓸 수 있는 미리 파이프라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미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녹화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비디오가 한 1,400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일하면서 만든 건데 솔직히 일하는 시간은 한 2~3시간이면 솔직히 하루 일 다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봤을 때는 며칠씩 작정하는데 난 이미 파이프라인 다 만들어 놨거든. 뭐가 나올지 다 알거든. 당연히 다 문제 걸리죠. 근데 이건 여기서 전제 조건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있는 거 쓰는 사람들 말고 제가 그 라이브러리까지 만든다면 이미 다 걸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딱 나오면은 속된 말로 이제 난 내 작업하고 내 공부하다가 나오면 따다닥 연결해가지고 항상 100을 원하면 110씩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그리고 완전 아웃 오브 컨트롤로 나오면 그건 이제 설명해줘야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왜 안 되는지 설명해주고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경험 많은 천재적인 엔지니어 한 명이 100명, 200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가 비디오에서도 만들어 놨었죠. A급 운전사와 C급 운전사의 차이는 많이 안 난다는 거지. 속도라든지 안정도라든지 뭐 친밀도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A급 요리사와 C급 요리사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A급 변호사와 C급 변호사 차이가 더 많이 나겠지. 근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원 라인 오브 코드가 전 세계 서비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엔지니어가 더 극대화되는 게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은. 이 말 하니까 또 그 말도 생각났는데, 이게 저도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설계하듯이 디자인하듯이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저도 명시 많이 시키거든요. 친구도 그걸 많이 항상 이야기해 주세요. 안 듣겠지만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냐면 마감 때까지 버티고 하다가 뭔가 타락하면 뭐가 탁 나오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 공사 어떻게 하나요? 공사? 시공? 일단 땅부터 볼 거 아니야. 이 땅이 잘 파리나부터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땅 파고 흙은 어디다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초하고 1층 올리고 2층 3층 그다음에 인테리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기둥 옮길까?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 시공이라는 거는 개발이란 말이야. 디벨롭먼트란 말이야. 왜 소프트웨어를 디벨롭먼트라고 하겠어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게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돼. 직장 상사들을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직설적 교육하면 싫어하겠죠. 그래서 탁탁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롤백은 쉽지 않지. 롤백해도 오케이. 그렇지만 시간만 줘. 왜냐면 지금 이쪽 땅 잘못됐기 때문에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없이 얘기한다. 그거는 솔직히 그 사람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 시키는 사람이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발은 저도 그래서 학기 중에 학기에 걸쳐서 개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뜻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막판 돼서 이해를 하는 거 이해는 했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설계하듯이 딱 선거 놓고 지금부터 달려라는 게 안 돼요. 그게 이제 충분히 이제 저희처럼 개발을 해놓고 충분한 라이브러리가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연구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컴퓨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알고리즘 짜고 데이터들 갖고 오면서 그래서 트라이 앤 에러로 계속 이제 개발해 나가는 수준으로 해야지 이걸 디자인 설계하듯이 그냥 막 포토샵으로 뭉개고 막 렌더링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개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곱씹으면서 개발 경력을 쌓아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